지금 건물이 뭐 다 쓰러져 가고 뭐 30년 이상 됐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습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빌사람TV의 김윤수입니다. 빌딩 요즘에 문의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워낙 거래량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 상업용 빌딩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스터디 교육도 하고 있는데 스터디 교육도 문의가 하루에 몇 수십 통씩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만한 되게 알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정보들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빌딩 매입 자금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현금 보유량만 생각하시는데 기타 제가 뭐 지방에 땅이 있거나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공동담보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만 보실 게 아니라 다른 담보물도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로 건물을 찾으신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건물 기준으로 서울시에 산다 그러면 한 개인으로 사면 한 20억, 그리고 법인으로 사면 한 30억대까지 건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진짜 영혼을 끌어모았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건물을 사는데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다 하시는 분은 카드 결제도 됩니다. 심지어 무이자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컨설턴트를 좀 찾아야 되는데 빌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찾아가셔야 돼요. 피부과, 뭐 정형외과가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도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빌딩을 전문적으로 한 그런 컨설턴트를 만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거는 내가 제일 잘하는 곳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거기가 만약에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하면 주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주요 지역이라고 하면 20, 30배가 많이 가는 곳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임대수익용으로 살지 시세차익용으로 살지, 임대수익용은 건물이 좀 깔끔한데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대부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시세차익용은 조금 젊으시고 조금 도전정신이 있으신 분들이 저렴하게 매입해가지고 이거를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해가지고 시세차익에 초점이 맞춘 투자를 하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방향 중에 내가 과연 어떤 방향인지 그거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명의는 어떻게 할 건지, 개인 명의로 할 건지 법인 명의로 할 건지 그건 매입하기 전에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물 검토하실 때 그 매물만 보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최근에 팔린 사례를 봐야 됩니다. 팔린 사례.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건물을 산다 그러면 2020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30억대 산다 그러면 그 지역에 30억대에 팔린 거를 현장 가서 봐야 됩니다. 아, 이게 30억대의 건물이구나, 아, 이게 이렇게 팔렸구나, 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답안지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봐야지 뭔가 감이 오잖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도 풀고 기출 문제도 풀어야지 이게 좀 답 찾기가 편하거든요. 매각된 사례랑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대 시세를 조사해야지 확실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임대료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받고 있는지 아니면 높게 받고 있는지. 근데 저도 현업에 있지만 시세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고 있는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관리를 안 합니다. 뭐 10년째 임대료를 안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임대료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건물을 찾아야지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숨은 보석을 찾아야 돼요. 지금 건물이 뭐 다 쓰러져 가고 뭐 30년 이상 됐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은 매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모습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모습이 이래도 어떻게 개선해서 어떤 가치를 높일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점에 포인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되고, 이건 뭐 정식 감정이 아니라 탁상 감정으로 그 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 전에 이 A라는 건물이 대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미리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뭐 임대료 미납 여부랑,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6월 1일이 무슨 날이죠? 네, 재산세 부과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월에 계약할 때는 이 재산세가 이슈가 되거든요. 사자마자 재산세 내가 다 내면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금액 협상이 되는 포인트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건물 사는데 부가가치세가 발생돼요.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부가가치세 발생이 안 합니다. 그리고 건물 매입 가격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취득세도 들어가거든요. 취득세가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4.6%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나눠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세율이 높아졌잖아요.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12%입니다. 그래서 그거 각각 나눠서 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공동명의로 매입하시면 그 동업계약서를 쓰셔야지 이 대출 이자가 비용 처리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그러면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낼 때 같이 내야 돼요. 그리고 요때 이제 은행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도 선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정산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잔금일이 2020년 7월 1일이다 그러면 2020년 7월 1일 날 임대료는 누구 거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매도인 거요? 아닙니다. 매수인 거예요. 그 잔금일 날은 매수인 겁니다. 그날 이제 등기 서류 접수가 되기 때문에 잔금일 날은 매수인 겁니다. 그래서 잔금정산서 정산하실 때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끝나면 매도인분이 연락이 안 돼요. 해외 로밍 중입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잔금일 날 무조건 서류 다 받으셔야 됩니다. 뭐 열쇠, 뭐 캐드 도면 있으면 달라 그러고 다 달라 그래야 돼요. 마지막으로 잔금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셔도 되고요. 근데 대신 직접 관리하면 뭐 물이 새거나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거보다는 제일 어려운 게 임차인 관리거든요. 이거는 감정을 섞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임차인 관리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위탁 관리 하시면 됩니다. 위탁 관리 업체에 맡기면은 대략 비용이 월 100만 원 정도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만약에 지출하고 나는 그냥 신경 안 쓰겠다 하시면 그냥 위탁업체에 맡기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꼬마 빌딩 정도 규모라면 직접 관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신다고 하면은 업체를 최소한 두세 군데는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견적 비교도 좀 해보시고, 시공사를 만약에 선정하신다 그러면 무엇보다 업력이 된 업체를 좀 선정하셔야 되고, 요즘 스타일에 맞는 건축사를 만나야 돼요. 이 건축사나 시공사나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 이상은 좀 만나셔가지고 건축행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강의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희도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홍보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